혈당 왜 오를까요? 생존을 위한 우리 몸의 비밀.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혈당 이야기입니다. 혈압이든 혈당이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생존입니다. 이 생존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우리 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론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째, 혈당 상승의 비밀은 뇌와 생존입니다. 우리 몸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몸에게 가장 큰 숙제죠.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뇌입니다. 뇌가 멈추면 아무리 다른 장기가 살아있어도 우리는 뇌사 판정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중요한 뇌는 오직 포도당을 에너지로 씁니다. 뇌뿐만 아니라 온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신호를 보내는 신경세포도 포도당만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생명 활동에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 몸은 이들에게 일정한 포도당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뇌에 포도당이 없으면 저혈당이 와서 큰일 나니까 몸은 어떻게든 뇌와 적혈구, 신경세포에 포도당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혈당이 오르는 것은 사실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둘째, 당뇨병은 과유불급의 경고입니다. 혈당이 오르는 게 생존 때문이라는데 왜 당뇨라고 병명을 붙이고 관리하라고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혈당이 올라도 너무 오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세포는 일정한 포도당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너무 높으면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대부분의 성인들이 겪는 당뇨는 바로 제2형 당뇨입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 당뇨라고도 불리죠. 췌장에서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당뇨의 3대 증상을 몸이 보내는 SOS 신호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당뇨병의 3대 증상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다뇨 소변량 증가, 다갈 갈증 증가, 다식 식욕 증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이것 역시 몸이 생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즉, 여러분을 살리려고 나타나는 증상들인 거죠.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끈적거려 피가 제대로 돌기 어렵습니다. 이때 몸은 포도당을 희석하고 배출하기 위해 물을 마시게 하고 다갈. 그래서 소변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다뇨. 하지만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가니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 계속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다식. 이런 증상들을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우리 몸의 간절한 몸부림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넷째, 혈당 조절의 핵심인 호르몬의 춤입니다. 우리 몸의 복잡한 세포 활동은 호르몬이라는 신호를 통해 조절됩니다. 당뇨 역시 호르몬 불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슐린 외에 코티솔과 렙틴이라는 호르몬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인슐린은 에너지를 총체적으로 지휘하고 재분배하는 저장 호르몬입니다. 섭취한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보내고 남는 포도당은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합니다. 더 남는 포도당은 지방세포에 저장하는데 특히 내장지방은 몸의 염증을 유발하여 위험합니다. 인슐린은 우리에게 아주 고마운 호르몬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고 간과 근육 지방이 인슐린의 지시를 받아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합니다. 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바로 뇌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코티솔은 생존, 즉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분비되고 이는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여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하게 하고 혈액 속으로 포도당을 내보냅니다. 과거에는 이 에너지를 근육 활동으로 소모했지만 현대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 혈당이 높아져도 소모되지 않고 다시 지방으로 전환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김모 씨 어르신 72세의 경우 몇 년째 높은 공복 혈당 때문에 불안해 하셨는데요. 코티솔 때문에 혈당이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줄이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변화까지 경험하셨죠. 이는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줄여 인슐린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도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 뇌에게 지방이 충분하니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코티솔이 높으면 이 렙틴의 신호를 뇌가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렙틴 저항성.
그래서 밥배 따로, 간식배 따로처럼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식욕 항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이모 씨 어르신 68세은 늘 피곤하고 단 음식을 참을 수 없어 저혈당 증상도 자주 오셨다고 합니다. 렙틴 저항성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식사량을 줄이고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는데요. 2, 3주 지나자 거짓말처럼 간식 생각이 줄고 저녁에도 덜 피곤해졌으며 몸이 가벼워지니 식곤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렙틴 저항성을 극복하고 뇌가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게 되면 불필요한 식욕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당뇨로 고생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호르몬의 불균형, 즉 잘못된 신호를 몸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 자신을 자책하거나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뇌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뇌를 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당뇨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다섯째, 인슐린 저항성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인슐린은 좋지만 너무 많아지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호르몬은 늘 균형이 중요하죠.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둔감하게 받으면 췌장은 인슐린이 부족한가? 하고 되어 많이 뿜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고인슐린 혈증입니다. 이때 인슐린은 혈관 내피세포를 두껍게 만들거나 난소 세포 등을 과도하게 증식시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당뇨가 없어도 고혈압이 오고 여성들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인슐린 혈증의 가장 무서운 끝판왕은 바로 암입니다. 고인슐린 혈증은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세포의 과도한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암세포의 증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모 씨 어르신 75세은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셨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인슐린이 혈관을 두껍게 만들 수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으셨죠. 코티솔 관리와 함께 식단을 단백질 위주로 바꾸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셨는데요. 3개월 후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고 목에 있던 쥐젖도 옅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혈관 건강이 회복되고 과도한 세포 증식도 줄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최모 씨 어르신 65세은 젊은 시절부터 생리가 불규칙하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셨습니다. 갱년기라 생각했지만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으셨죠. 호르몬 균형이 중요하다는 조언에 따라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시간,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복식 호흡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몇 달 후 몸무게도 조금 줄고 불규칙하던 생리 주기도 훨씬 안정되며 몸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 여성 호르몬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단순히 당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지방간, 노화 등 정말 많은 질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리고라고 불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항상 같이 오는 이유도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면 이 세 가지 질환 모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내 몸의 신뢰 인슐린 저항성자가 검진해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몸이 이미 인슐린 저항성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신호들에는 다음과 같으니 체크 한번 해보세요. 1. 목이나 겨드랑이에 쥐젖이나 피부 착색이 생겼나요? 2. 목이 두꺼워지고 셀룰라이트가 눈에 띄게 늘었나요? 3. 배가 나오고 특히 내장지방, 살이 찌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신호들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늘 피곤하고 만성피로, 무기력한가요? 2. 식탐이 많아지고 군것질, 빵, 초콜릿, 탄산음료 갈망, 단 음식을 끊기 어렵나요? 3. 밥만 먹으면 심하게 졸리거나 식곤증, 소화가 다 되면 다시 간식을 찾나요? 4.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시나요? 5. 한 끼만 굶어도 심하게 배고프고 손이 떨리는 저혈당 증상을 자주 겪나요? 6. 이유 없이 짜증이 많아지고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시나요?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정도 증상이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7번째, 인슐린 저항성 극복을 위한 첫걸음.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 식단 조절.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설탕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식품 위주로 섭취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보다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저장하고 사용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스트레스 관리.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인 스트레스는 코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4.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하루 7,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체중 관리.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당이 오르는 것은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한 반응이며 그 중심에는 인슐린, 코티솔,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복잡한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 불균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성 질환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혈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혈당 수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호르몬의 균형을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스스로 인슐린 저항성을 체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호르몬 균형을 되찾으면 질병의 늪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